지난주 이제 지목과 관련돼서 어디까지 할 차례세요? 자, 지목 다 안 끝났죠? 예. 면접까지 끝났나요? 현재 할 차례인가요? 자, 그럼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이제 오늘 자, 면적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면적에 대해서 나왔죠.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자, 면적이 한 페이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면적이 한 페이지인데 몇 문제예요? 한 문제에서 몇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두 문제. 그러면 거기 요약집을 이제 보시고, 거기 이제 요약집과 관련돼서 거기 한번 봐봐요. 자, 면적 잡는다. 그러면 면적은 일단 기본 개념부터 우리가 잡아야죠. 자, 우리가 면적 잡았으니까 우리 한번 정리해보죠. 거기 첫 줄 뭐라고 그랬어요? 자, 수평면상의 넓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면적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념을 한번 숙제해 놔야 돼요. 자, 수평면상의 넓이는 이렇게 뭐예요? 여기 무슨 지적일까요? 수평지적. 이렇게 하면 뭐예요? 평면지적. 그러면 가로 열고 끝에다 2차원 지적이라고 딱 써놔요. 2차원 지적. 자, 그러면 등록 차원에 따라 물려서 2차원, 3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일까요? 2차원 지적이겠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듯이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X다 오다. X 이렇게 되가 X라는 겁니다. 자, 2차 과목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몰빵을 줘요. 이제 미련을 이제 다음 주에 요약집 나오면 요거 가져오지 마세요. 기본서 가져오지 마세요. 기본서. 한 것만 봐요. 한 것만.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고 2,000원. 지금 뭡니까? 2,000원 충분히 요약집 가더라도 60점 이상은 다 나옵니다. 본인이 봐봐요. 지금 기본서하고 요약집 있는데 지금 뭐예요? 정은 어디에 들었어요? 정대요. 정대라고요. 정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약집에다 몰빵을 주라고. 요약집을 5번 이상만 외워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약집만 5번 이상 나오면 누구나 다 60점 나옵니다. 60점. 결론은 자기가 안 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요 기본서 봤다. 기본서 찔감 보니까 뭐예요? 두껍고. 요약집 보니까 얇고. 그러니까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한 번도 못 보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적으로 요약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차원 지적이죠? 2차원 지적이야. 자,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면접과 관련돼서는 이제 무조건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그 한 페이지를 우리가 완전 구구단 외우듯이 숙제하라고요. 맨날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외워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몇 필지죠? 한 필지. 그러면 우리가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거 그 옆에다 딱 정리해놨어요. 거기에다 행간편 딱 쳐놓고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거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한번 봐봐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외울 거고 능력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하면 뭐예요? 암기 사유가 팍 줄어들어요. 자,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69 대저. 자, 요 신수동이 대흥동으로 바뀌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자기가 이제 활용해 먹을 수 있으면 경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시라는 거야. 애우들 생각을 하시라는 거야. 그냥 특대로 공부하지 말고요. 그러면 요 369가 370으로 바뀌었다.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주변경.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청량할 필요가 없다. 자, 대거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바뀌었으면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지목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애울 게 줄어드는 거고 생각 없으면 뭐예요? 애울 게 많은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응용력이 발생할 거고요. 생각이 없이 그냥 절실함이 없이 그러면 절실함이 있어야 돼. 공인중개사는. 절실함은 따요. 근데 절실하지 않으면 못 따요. 못 딴다라는 거야. 1년 안에. 그러니까 뭐 밤잠을 설쳐서라도 절실함은 딴다고 느낌이. 그러니까 절실해야 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실해. 하는 둥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뭐 몇 필지예요? 두 필지. 이거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꼬마에도 알아. 꼬마에도 합산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 필지가 있어요. 안에 이제 면적의 변동 없이 이렇게 이치만 바뀌었어요. 무슨 정정이죠? 이치 정정이네. 그러면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간법이 뭐예요? 한 평, 두 평이죠. 한 평, 두 평. 그러면 한 평이 뭐예요? 얼마죠? 자, 미터법으로 건지면 얼마죠? 3.3이죠. 그러면 100평을 계산해봐요. 330. 그럼 첫 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첫 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는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하나 나오고.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이게 제일 많이 틀리죠. 자, 경계복원 청량이야. 경계복원. 요거 가려봤어요. 경계복원. 있던 경계를 복원하잖아. 그러니까 뭐 실제 청량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요거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야. 초보자들이. 그러면 경계복원 청량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지적 현황 청량은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현황을 파악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경계복원 청량은 지적 현황 청량은 청량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검사받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대표적으로 현경.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라고 이럴 때. 자, 1번에 이치정정, 2번은 무슨 변경이죠?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합병, 3번에 경계복원 청량, 지적 현황 청량, 4번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죠. 그럼 하나 더 적어요. 첫 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가? 매년 출제되잖아. 4월달 모의고사 담정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가? 지목 변경, 합병 엄청나게 출제되죠. 모든 모의고사에. 그럼 또 하나 또 하나는 경계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그거는 특별 관리하셔야 되겠죠. 자, 경계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어때요? 청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 그 옆에다가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놨죠. 현경. 현경이는 뭐예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검사 청량에 제외된다. 다음 중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뭐예요? 현경.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것. 그럼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좀 숙지해 놓으라고요. 숙지해 놓으라고. 사실 애울 것도 없지만은 여기가 나온다 생각하시고. 근데 거기 우측 5번을 한번 봐봐요. 5번. 자, 경계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이 어하여. 자, 뒤에 뭐가 수반되대요? 면적 적용이 수반되는 경우는 A적으로 청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캐치해두고 매번 출제되잖아요. 매번 출제되잖아. 자, 그러면 지적적 면적 측정의 방법으로 가봐요. 방법에는 거기 좌표 면적 계산법 찾았어요? 예, 별표 하나 놓고 그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거는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져. 눈팅을 해놓으라고, 눈팅.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여기 핵심은 뭐예요? 좌표. 그러니까 앞에 뭐예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는 거야. 좌표 면적 계산법이야. 자, 그러면 거기 2번에 뭐가 나와 있죠? 2번에 전자 면적 측정법. 가로 열고 도면이라고 써놔요. 도면. 자, 그러면 이제 도자 동그라미 앞에다 전. 그래서 도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그렇게 외워야 외워져. 나중에. 어차피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 주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시험을 보려면 이제 숙지를 해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예요? 좌표 면적 계산법 자주 나오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자 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 X.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쓰는 거에 급급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여기 네 사람을 제한 분들은 뭡니까? 좀 우리가 꾸준히 11월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 쓰는데 급급해. 쓰는데. 그러니까 쓰는데 급급하니까 뭐예요? 맨날 뭐라는 거예요? 빠르다 느리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그냥 자기가 써놓고 자꾸 숙지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 듣는 것도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꼭 강의 들을 때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수업도 공부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면적 측정 방법은 두 개가 있다. 좌표 면적 계산법과 외우라고요. 전자 면적 측정법. 그러면 좌표 생각하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도전. 도면은 뭐예요? 전자 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숙지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밑에 뭐예요? 등록, 단수 처리, 행간편 딱 전화봐요. 단수 처리.
이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오늘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또 다 들었고, 이제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는 자, 쓰지 마시고 이제 한번 봐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자, 축척에 대해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봅시다. 자기가 테스트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요약집 정리는. 자, 그러면 600분의 1 분모를 2배 하면 1200분의 1 분모 2배 하면 2400분의 1 요거는 뭐예요? 1000분의 1 요거 하면 뭐예요? 3000분의 1 6000분의 1. 자, 지적주의 법정 축적은 몇 가지? 7가지죠. 그럼 작년에 뭐 이게 박스 문제잖아.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다음 중 지적주의 법정 축적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래서 이게 작년에 2.5점짜리죠. 한번 봐봐요. 그냥 요렇게 오는 것보다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오는 것보다 자기가 어떻게 오는 게 좋아요? 약간의 규칙을 마련하라고 규칙.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잘랐어요. 잘랐죠. 요거는 100단위, 1000단위. 100단위, 요거는 1000단위. 요거는 그러면 대축적, 소축적. 대축적, 요거는 소축적. 그러면 우리가 단수라는 것은 우리 학창시절 때 평균 정산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100단 0.01이라도 얼마로? 0.1제곱미터로 첫수 첫째 자리까지 단수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1000단위 축적은 0.1이라도 정수로 1제곱미터로 단수 처리하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단수 처리, 끝수 처리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기에 이제 1000단위 축적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100단위 축적해서 맨날 하던 거. 자, 87.74다. 그럼 소수 첫째 자리까지 단수 처리해봐요. 87.7이죠. 우리 학창시절에 평균 정산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87.75다. 그럼 얼마예요? 87.8이 되죠. 그럼 87.76이다. 그러면 87. 뭐예요? 8이 되는 거야. 8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오입했죠? 4,4,5입을 해서 4,4,5입. 학창시대에. 그러면 4,4,5입은 그러면 두 필지를 생각해봐요. 요걸 한번 생각해봐요. 자, 우리 4,4,5입을 생각한다고 봐요. 학창시절 때.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럼 얼마죠? 123. 얼마예요? 여기는 얼마죠? 123.4가 돼. 그러니까 더하니까 뭐예요? 246.9. 요거는 얼마예요? 246.8이 되는 거야. 8. 그러면 지금 4,4,5입을 하니까 이쪽이 커요, 안 커요? 커요. 얼마나 커요? 0.1이 커져. 그러면 두 필지만 해도 허수가 발생해. 그러면 전 국토로 본다면 정부에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4,5입을 뭐 하죠? 포기하고 그러면 5,4,5입을 도입하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무슨 오입이에요? 5,4,5입. 그럼 5,4,5입이 뭐냐? 둘째 자리. 둘째 자리가 5일 때. 자, 앞에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는 죽여라. 그런 거. 죽여라. 버리라는 결론을 내놓은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123.4. 그러면 여기는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러면 그때는 올려라. 123.4. 더하니까 얼마예요? 246.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4,4,5입을 포기하고 5,4,5입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5로 끝났을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둘째 자리. 이거는 둘째 자리가 기준이 5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123.34다. 둘째 자리가 4야, 5야? 그러니까 버리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러면 첫째 자리까지 단수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123.36이다. 그러면 첫째 자리가, 둘째 자리가 5예요, 6이에요? 그러면 그냥 홀수 짝수 볼 게 없어. 무조건 올리면 돼. 얼마요? 123.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123.35라고 생각해봐요.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죠. 기준이 둘째 자리가 5로 끝날 때만 조심하면 돼요. 앞에 짝수의 홀수예요. 그러니까 홀수는 에러 안 에러? 그러니까 올려 123.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3.25다. 그러면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죠. 앞에 짝수 홀수예요. 짝수 버려라. 그럼 123.2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123.251이 나왔다고 생각해봐. 근데 둘째 자리가 기준으로 하는 거야. 둘째 자리. 그러면 봐봐요. 5에 5를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홀수 짝수 볼 게 없다라는 거야. 무조건 올리면 돼. 얼마다? 123.3이 되는 거야. 3. 그러니까 기준이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럼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네. 그러면 읽어봐요. 123.5다. 첫째 자리가 5로 끝났죠? 5, 4, 5, 2을 하게 돼.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자, 짝수의 홀수예요.
헐수. 그럼 얼마다? 124가 되는 거예요. 122.5다. 5가 첫째 자리가 5로 끝났죠? 앞에 짝수 홀수예요. 짝수 버려라. 얼마다? 122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122.51이 나왔다. 근데 5를 첫째, 이거 천 단위는 5를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럼 5를 초과했어야 안 했어요? 해서. 그럼 앞에 홀수 짝수 볼 게 없어. 무조건 올리면 돼. 얼마다? 12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거야. 맨날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아마 모의고사 보면 아마 두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두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다시 이제 밑에 가서 19페이지 맨 밑에 가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정리했듯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봐요. 자,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깔끔하게 써봐요. 자, 500분의 1. 요거는 뭡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써봐요.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공간을 채워봐요. 자, 두 개를 똑같이 쓸 테니까. 자, 똑같이 여기는 이제 1200분의 1이라고 쓰고 똑같이 그려봐요. 밑에 쭉 같이 그릴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전전주에 한번 했던 거니까 이제 마무리 이제 확실히 해놓으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놨어요. 한번 계산해 봐요. 자, 이거 요 빈칸을 이제 못 채우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건 벌써 네 번 제외하고는 뭐 벌써 요약집에도 기본서에도 한번 썼던 겁니다. 기본서에도.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마무리 최종적으로 해야죠. 매년 출제되는 거니까. 벌써 이제 등록 공부가 된 사람은 확실히 영어 등록 면적을 다 쓴다고. 이거 못 쓴다는 것은 아직 단수 처리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정리가 아직 안 된 거라고. 자, 한번 써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 이렇게 썼으니까 다 썼으니까 마무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몇 분의 1이죠? 500분의 1이죠. 그러면 등록 면적 단위가 아까 얼마예요? 0.1. 사소한 거지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0.075가 커요? 0.1이 커요? 0.1. 그러면 이거는 0.1로 등록하네. 자, 산출 등록 면적 단위로 등록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 0.1이에요. 0.1이 커? 0.75가 커? 0.75. 그러니까 이거는 5로 끝났네. 앞에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럼 얼마로 등록해? 0.8로. 그죠? 자, 0.1이 커요? 0.65가 커요? 0.65. 그러면 이거는 5로 끝났네요. 앞에 홀수의 짝수예요. 짝수. 그럼 버려. 0.6. 그죠? 자, 0.1이 커요? 0.651이 커요? 0.651.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앞에 두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니까 5를 초과했죠. 홀수 짝수 볼 게 있어? 없어? 없어. 얼마예요? 0.7.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등록 면적 단위가 1이니까 여기서부터 뭐예요? 단계를 밟아가라고요. 단계를 밟아가라는 거야. 그러면 0.75가 커요? 1이 커요? 1. 그러면 1로 등록하네요. 요거 여기 크죠? 그럼 5로 끝났네요. 앞에 첫째 자리가 앞에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죠. 그럼 얼마로 등록해? 8로. 그렇죠. 6.51이 커요? 1이 커요? 6.51이 커죠? 6.5가 커죠? 첫째 자리가 5로 끝났네요. 홀수의 짝수예요.
짝수. 그럼 버려라. 얼마로? 6. 그렇죠. 자, 6.51이 커요? 1이 커요? 6.51이 크죠? 그럼 여기가 이제 첫째 자리를 기준하는데 5를 초과했네. 홀수 짝수 볼 게 없어. 무조건 올려. 얼마야? 7. 7이라는 거야. 그럼 요거는 그러면 천 단위 축적, 즉 속축적을 단수 처리하는 거고 요 단계를 밟아 나가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봐봐요. 사소한 거지만 자, 산출 면적이 123.35다. 등록 면적 단위가 얼마예요? 0.1이죠. 비교해봐요. 0.1이 커, 123.45가 커. 그럼 45,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둘째 자리가 5로 끝났네. 앞에 짝수에 올수예요. 짝수. 그러면 얼마로 등록해? 123.4로.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라고. 단계를 거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굳히기 작전 해야죠. 벌써 첫 주에도 우리가 했고 뭐예요? 지금 세 번, 두 번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요걸 모른다 그러면 단수 처리를 저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 앞에 그러면 요거는 요 두 개는 무슨 오입한 거죠? 5, 4 오입한 거잖아. 요 두 개도 무슨 오입이야? 5, 4 오입을 하는 거야. 5, 4 오입. 5, 4 오입.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모르면 한 문제 놓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 확실히 해놔야 돼.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다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 다음에 최소 면적이 얼마야? 0.1이야. 자, 소수 처리 방법과 관련돼서 0.5 미만이다. 버리. 0.05를 초과했다. 올려라. 0.05 둘째 자리가 5를 끝날 때 홀수는 올리고 0 또는 짝수는 버려라. 무슨 오입한 거예요? 5, 4 오입을 한 거네. 자, 그러면 1000분의 1에서 6000분의 1 대충 소축적이죠. 자연수 1제곱미터로 등록하고 0.5 미만은 버리고 0.5 초과하면 올리고 0.5를 구하고자 하는 홀수는 때는 올려야 버려요. 올려. 0 또는 짝수는 뭐예요? 버려라. 무슨 오입한 거야? 5, 4 오입하는 거야. 이제 마무리 확실히 이제 해야 돼, 이제. 이 단수 처리 가지고 질길 메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럼 면적과 관련돼서 이제 단수 처리, 이번에 마무리 딱 져놓고. 자,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기타 가보죠, 기타. 기타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뭘로 등록해, 이제. 0.1 대축적일 때. 자, 이거는 얼마? 0.8. 요거는 7. 마무리 확실히 해요. 마무리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 질질 끌면 이거 하나 처리를 못해서 어떻게 공인중개사의 마음이 절실함이 있습니까? 절실함이. 자, 요거 대축적이 소축적이에요. 요거 한번 불러봐요. 1. 요거는 8. 요거는 7.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만하자고. 지겹지도 않아요. 지겹지도 않아. 모르는 거 당연히 저 가슴이 아프지만은 자기가 성의가 절실함이 없다라는 거야. 나온다라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지. 나온다는 거야. 오빠는 뭐 민법을 해주는데 안 듣는 이유는 또 뭘까요? 학교로는 특강을 해준다는데 안 듣는 이유는 또 뭐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좀 한번 들어요. 오빠네 그러면 오빠는 시간 내서 특히 해주는 거 누가 뭐 해주려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뭐요? 특강을 많이 하면 하실수록 많이 합격률이 나오니까 많이 해주는 거예요. 단 뭐요? 몇 푼 간다고 우리 그러면 와서 우리가 해줄까요? 한번 들어요. 일요일날 피곤하더라도 특강을 하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지 않는 사람이 합격하는 것은 못 봤어요. 얼마나 이제 딱 며칠만 참으면 돼. 162일만 참으면 합격증을 가져갈 텐데 그거 못 참아가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중개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거야 나중에. 공부가 쉬웠어요. 공부가 제일 쉽습니다. 엊그제 합격자 만났는데 스승의 날 만났는데 스승의 날 만났는데 오빠는 왔는데 중개업을 하셔요. 근데 선생님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냥 왜 행복했어요? 진짜 더러운 꼬라지 다 봅니다. 더러운 꼬라지 다 본다고. 더러운 꼬라지. 그러니까 공부할 때가 제일 쉬워요. 나름대로. 자, 중개업 한번 들어가 보세요. 현장에. 맨날 본인은 부모의 강사 탓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본인이 중개소장님 한번 해봐요. 손님 와서 투덜투덜 한번 해봐. 얼마나 가슴이 괴로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후반에 토요일날 토요일날 6시 반까지 그것도 하나 못 참아서 어떻게 합격을 하겠냐고. 나름대로. 자, 그래서 학교론도 듣고 오후반에도 강제적으로 들어요. 강제적으로 들어. 왜냐면 자율적으로 하니까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그러니까 해준다는데 왜 안 듣느냐 이거죠. 의미. 그러니까 절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예요.
뭐 약속이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핑계입니다. 하나. 자, 거기 이제 기타로 한번 가보죠. 1번에 뭐가 나와요? 축적과 거리 찾았어요? 예, 축적과 거리가 n분의 1, 요거 이제 의미를 잡아야 돼. 그러면 축적과 거리 밑에다 충분히 쓸 수 있어요. n분의 1이 무슨 의미냐? 자, 축적과 거리 밑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한번 써봐요. 500분의 1과 1000분의 1의 관계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상거리 결실을 1cm라고 한번 써봐요. 1cm. 자, 그러면 축적과 거리의 관계에서 축적이 반으로 줄었을 때 실제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실제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축적의 역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2분의 1을 역수. 역수가 뭐예요? 2. 역수라는 것은 2분의 1의 역수는 2야. 자, 5분의 1은 뭐예요? 역수는? 5. 그렇죠. 그러면 500분의 1의 역수는? 500. 그러면 여기에다 역수를 곱하면 실제 거리가 나오는 거야. 도상거리가 1cm다. 그러면 역수를 곱하면 실제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 500이네. 여기는 뭐예요? 1000이네요. 그러면 봐봐요. 축척이 반으로 주니까 몇 대 몇이야? 1대2. 그러니까 축척이 반으로 늘면 실제 거리는 2배가 늘어나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몇 분의 1이다? n분의 1이라는 거야. 그 소리가. 자, 그러면 축척과 거리의 관계는 그러면 축척이 반으로 들면 거리는 몇 배가 늘어난다?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2배. 그게 바로 몇 분의 1이? n분의 1이라는 소리야. 자, 이번에는 축적과 옆에 면적과의 관계. 면적과의 관계는 이해하면 되겠네. 거기 가로 n분의 1이죠. 그러면 축적과 면적과의 관계는,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500분의 1이. 자, 1000분의 1이. 그러면 하나를 이렇게 배웠으면 하나를 써먹을 수 있는 게 봐봐요. 여기에 1cm, 1cm. 여기에 1cm, 1cm. 그러면 실제 거리는 얼마가 나와요? 여기 500 곱하기 얼마가 나와요? 500. 자, 여기는 뭐예요? 1000 곱하기 1000이 나오죠. 자, 1000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공이 4개가 지워지죠. 4개가 지워지죠. 그러면 5, 25. 25대 뭐예요? 100이죠. 100. 그러면 몇 대 몇이야? 1대 4야. 그러니까 축척이 반으로 줄면 면적은, 실제 면적은 몇 배가 늘어나? 4배가 늘어난다는. 그게 바로 뭐예요? 가로 n분의 1 제곱미터라는 거거든. n분의 1.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자, 축척이 반으로 줄면 실제 면적은 2배가 늘어난다. 어때? x. 2배가 아니라 뭐야? 4배가 늘어나는 거야. 4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축척과 거리의 관계에서는 몇 배가 늘어난다? 2배. 그러면 그게 n분의 1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상거리에다 축척의 역수를 곱하면 무슨 거리가 돼? 실제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거리.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웠어요. 그러면 자는 만약에 16회 때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 응용 한번 해봐요. 응용. 자, 도면이라고 단서를 들었어요. 도면. 자, 도면. 자, 그러면 도면이라고 단서를 들었어요. 그럼 A점이 공원이고, 자, B점이 뭐예요? B점이 유원지라고 한번 생각하고, 도상거리가 3cm입니다. 근데 축척이 1200분의 1이야.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뭐예요? 1200분의 1. 실제 거리를 한번 구해봐요. 이게 16회 때 기출문제야. 16회 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도상거리가 몇 cm? 3cm. 그럼 축척의 역수를 곱하면 얼마예요? 3600cm네. 그러면 3600cm죠. 그러면 A가 뭐예요? 읽어봐요. 공원이야? 공장형제야? 공원이죠. 또 까먹었네. 지목은 목도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명칭,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들은 약식, 원칙은 두 문자, 예조건, 자문자. 그럼 A가 공짜로 나온 것은 뭐예요? 도면이라고 단서를 달았잖아. 공원 A점으로부터 읽어봐 B, 유원지까지 얼마다? 3600cm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면은 그러면 지목하고 자기가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면에 축척의 역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실제 거리가 나온다라는 거야. 실제 거리. 그러면 옛날에 그러면 면적 한번 구해볼래요? 옛날에 13회 때. 도상거리의 높이가 한 필지의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높이가 얼마예요? 2. 자, 3cm야. 3cm. 그러면 축척은 500분의 1이다. 자, 500분의 1이다. 그러면 실제 면적을 구해봐요. 축척의 역수를 곱하면 되잖아. 역수는 얼마예요? 500. 그러면 3 곱하기 500. 그 다음에 2 곱하기 500. 500이죠. 여기에다 뭘 곱해야 돼?
2분의 1을 곱해야 되잖아. 삼각형이니까. 이제 삼각형 넓이도 못 구하나 봐. 삼각형 넓이. 그러니까 학교는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첫 시간에 뭐 우리 학창시대 다 까먹어서 이거는 분모입니다. 이게 분자입니다. 이거 분자. 그럼 왜 분자입니까? 엄마가 아들을 업으니까 분자라고. 학교는 10분 선생 중에 5분이 그걸 설명한다고. 까먹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럴까요? 까먹어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하물며 분자 분모도 모르는 단계라고 이게. 그 세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는 봐봐요. 여기 이제 축척이 역수를 곱하니까 넓이 거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2 곱하기 500 하니까 높이가 나오죠. 삼각형이니까 몇 분의 1이야? 2분의 1. 그렇죠. 그러면 이걸 곱하면 뭐가 나와요? 요 필지에 뭐가 나와? 실제 면적이 나오네. 그렇죠. 면적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 축척이, 그럼 봐봐요. 축척이 반으로 줄었다. 실제 거리는 몇 배가 늘어난다? 2배. 실제 면적은 4배.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종종. 자, 축척이 반으로 줄었을 때 실제 면적은 2배가 늘어난다. 어때? X야. 실제 면적은 몇 배가 늘어나? 4배. 실제 거리는 2배가 늘어난다는 거야. 2배. 자, 편과 제곱미터의 관계에서 거기 121분의 400이 얼마예요? 3.3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평은 얼마다? 3.3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그 밑에 기타 3번이 있어요. 3번에 이제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자, 3정보. 그럼 봐봐요. 남자이 중개업을 하시는데 연세 드신 형님이 와가지고 중개소장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젊은 사람이. 우리 이제 형님이 와서 우리 땅 좀 팔아줘. 3정보. 그럼 처음 들어봐. 3정보가 뭐예요? 안 맡겨요. 안 팝니다. 거기에다가. 맡길 필요가 없죠. 3정보도 모르는 사람이 뭐예요? 그걸 어떻게 팝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봐봐요. 일정은 몇 평이에요? 3,000평이야. 일단은 얼마야? 300평. 1문은 뭐야? 30평. 1번은 뭐야? 1평. 이게 척간법이거나. 그러면 3정보를 팔아달라는 것은 3 곱하기 3,000평이죠. 얼마예요? 9,000평을 팔아달라는 거네. 거기에다 3.3을 곱하면 몇 평이 나와요? 실제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 그러니까 3정보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1헥타르가 뭐냐? 우리 자, 척간법에서 일정하고 비슷한 면적이야. 1헥타르. 그러면 3,000평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요번에 그러면 봐봐요. 여기 봐봐요. 요번에 우리 저기 강원도에 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면 얼마? 약 200헥타르가 뭐예요? 소실이 됐죠. 거기에다 3,000평 곱하면 이게 실제 면적 평이 나오는 거야. 거기에다 3.3을 곱하면 한번 곱해봐요. 얼마나 요번에 강원도 불이 넓게 탔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일정은 몇 평? 3,000평. 그래서 일단은 자, 제가 오늘 세마지기를 가지고 있어. 세마지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야? 9,000평 정도, 900평 정도가 되는 거야. 보통 한마지기가 바로 뭐야? 한 300평 정도를 잡고 있거든. 시골에서 한마지기 할 때, 한마지기, 두마지기 할 때, 상식적으로. 그러면 뭐야? 다시 일정은 뭐라고? 3,000평. 일단은 평백평, 1문은 30평. 그 다음에 1번은 3평. 그럼 뭐 여기 봐봐요. 옛날에 우리 국사책을 보면 여기에 요 이야기가 나와요. 몇 정보? 3정보. 그래서 김일성이가 뭐예요? 3정보 무상으로 줬어. 무상으로. 그러면 뭐예요? 무상으로 인민들한테 줬어. 공짜로 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싹 뺏어왔다고. 그래서 무상 분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정보를 줬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뭐예요? 9,000평을 공짜로 줬다는 거야. 국사책 한번 가서 봐요. 국사책을 보면 뭐예요? 김일성이 무상 분배 3정보 정도를 많이 주면 5정보까지. 5정보 주면 얼마에? 15,000평을 줬다라는 거네. 거기에다 3.3을 곱하면 얼마예요? 자, 그러면 실제 면적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라고. 시험에 꼭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만약에 중개업을 하실 때, 연세 드신 분이 와서, 자, 5정보 팔아줘. 그랬대. 5정보가 뭐예요? 그러지 말고. 5정보가 뭔지 알고. 그러면 뭐야? 그러면 1,500평 좀, 땅을 왜 이렇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5,000평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와, 상당히 넓네요. 대단하셔요. 어떻게 땅을 그렇게 사모았습니까? 그러면, 알아. 그러면 꼭 좀 팔아줘. 내가 중개 수수료 많이 줄 테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5정보가 뭐예요? 그랬더니 5정보가 뭐예요? 그러면 물어보면 물건도 맡긴다라는 겁니다. 물건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봐봐요. 면적 한 페이지야. 이 한 페이지가 뭐예요? 두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야.
결론은 면적이 틀렸다. 그러면 뭐예요? 결론은 안 한다라는 거거든. 안 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면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저는 공법을 하느니 차라리 이 면적 뭐예요? 면적 열심히 해서 한 페이지에서 두 문제 맞히겠다. 무슨 문제 맞히게? 공법은 적어도 법률에서만 맞춰주면 돼요. 법률에서만. 그러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는 못 맞히더라도 법률만 맞히더라도 50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공법은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 틈날 때마다 자고요. 이렇게 나와야 돼. 봐봐요. 면적 시험 문제 나왔다. 면적이란 뭐예요? 그러면 수평면상의 넓이야.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 아니? 너 검사 측량에서 제외된 거 아니? 현경이야. 현경이는 이쁘니까 통과야. 이렇게 나가야 되고요. 시험 문제 풀 때 면적 측정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니? 좌표 면적 계산법과 전자 면적 측정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백배적으로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작년 3년 전에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자 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단수 처리에 대해서 아니, 아르. 그러면 100단위 축적과 1000단위 축적을 하는데 100단위 축적은 뭐예요? 첫째,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 둘째 자리 5로 딱 끝나서 앞에 홀수 짝수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앞에가 짝수면 버리고, 뭐 0 또는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줘라. 에러니까 붙여지고, 짝수는 짝이 있으니까 붙이면 삼각관계가 되잖아. 띄어버리. 그렇죠? 그러면 우리 1000단위 축적은 몇째 자리가 기준이에요? 첫째 자리. 첫째 자리가 5를 끝나면 앞에 홀수 짝수를 확인하고 무슨 어입한다? 오사 어입을 한다. 그럼 축척과 거리의 관계, 축척이 반으로 줄면 실제 거리는 몇 배? 2배. 실제 면적은 4배 관계가 된다. 그럼 상식적으로 한 평은 얼마다? 3.3. 그럼 우리가 이제 정일정이 뭐예요? 3000평 1단은 300평 1문은 30평 1번은 3평.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거 몰라서 이제 자기가 이제 면적이 나오면 그거 한 페이지가 머릿속에 쫙 떠올라야 돼. 그만 봐요. 일주일 뒤에 보면 뭐예요? 또 잉크가 말라서 싹 사라집니다. 잉크가 말라서. 그러니까 면적은 두 문제예요. 두 문제. 그 정도는 우리가 해서 해야죠. 자, 그러면 자 뒷장을 넘겨서 뭐가 나와요? 경계. 자, 경계가 나왔다. 경계는 한 페이지 반이야. 이걸 몰라서 경계를 쩔쩔 매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경계에 대해서. 자, 경계에 대해서는 뭐예요? 몇 분 걸리지도 않아. 5분 있으면 다 끝나는 거야. 5분. 자, 공부가 된 사람은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경계예요. 그럼 개념부터 한번 잡아야죠. 경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난주에 우리 전전주에 배웠던 거 복습도 한번 하죠. 요게 뭐예요? 경계. 요거 필지죠. 필지. 요거는 경계점. 그러면 경계를 하면 필지별로 무슨 점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뭐라 그래? 경계야. 그러면 거기에 의 부분에서 어디에다 줄 한번 닦아놔야 돼? 필지별. 직선이 곡선이. 직선.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 자, 도면은 선에 따라요. 도면은 도면줄 쳐놓고 도면은 등록된 선에 따라주고 경계점 좌표는 좌표 동그라미. 좌표를 연결하는 거야. 경계점 좌표는 좌표를 떠나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거든. 자, 도면은 뭐라고요? 선. 경계점 좌표는 좌표를 연결한 거야. 좌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좌표야. 좌표. 보죠.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러면 경계 결정과 경계 보고는 뭘 알아야 돼? 좌표에 따른다. 그러면 경계 결정과 경계 보고는 도면에 따른다. 어때? X.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될 거고. 좌표를 알아야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를 복원해 줄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경계의 운칙을 한번 가봐요. 자, 그러면 우리 쓸 필요 없이 자꾸 숙지하라고. 기본서에도 써놓고, 여기도 써놓고, 여기. 자, 이제 우리가 숙지하는 거예요. 요약집안. 딱딱 자기가 포인트를 잡아서. 자, 경계는 누가 정해? 국가. 그래서 경계, 국정주의. 그렇죠. 경계는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 그럼 툭 치면 최대한 거리 줄 쳐놓고. 자, 경계는 한 줄이야, 두 줄이야? 한 줄.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거네. 자, 요거는 X축, 요거는 Y축. 축척 정대의 원칙이네. 큰 도면, 작은 도면. 큰 도면에 따른다라는 걸 줄 쳐놓고. 없으면 써놓으면 되는 거고. 자, 있을 겁니다. 큰 도면의 경계에 따른 거. 자, 요게 경계죠. 잡아당겨. 움직여. 안 움직여. 무슨 성의 원칙? 부동성의 원칙.
하나 배울 게 없어. 강의가 흘러가는 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경계는 누가 정해? 국가, 경계, 국정지. 경계는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 경계는 한 줄, 두 줄. 한 줄. 경계 불가분의 원칙. X축, Y축, 축척 정대 원칙. 잡아당겨? 안 움직여. 무슨 성의 원칙? 부동성의 원칙.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요거는 흘러가는 대로 한번 연습을 해놓으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경계 직선주에서는 최단거리. 그러면 축척 정대 원칙은 큰 도면에 따른다. 그거 하나 조심해 놓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경계 결정 기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별표 3개 놓고. 경계는 무조건 출제돼. 근데 경계 결정 기준.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달고 닦았으니까 확인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높낮이가 없어. 어디? 중앙. 높낮이가 있어. 하단부. 요정. 자,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헤매는 최대 만저이. 호수는 뭐예요? 최대 만수이.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외워봐요. 중앙, 하단부, 절상, 최대 만저이, 최대 만수이, 바깥쪽 어깨선. 그럼 가서 한번 확인해보죠. 없는 거에다 줄 딱 줘놓고. 없으면 중앙. 자, 있으면 어디? 하단부, 그렇죠.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뭐예요? 상단부. 그러면 4번에 최대 만저이, 최대 만수이. 자, 5번에 제방은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쪽. 자, 그러면 6번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관리하셔야 되겠죠. 자, 6번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 이렇게 그 밑에 조그만 글씨가 있으니까 그 옆에다 이렇게 두 개를 조그맣게 한번 써봐요. 우리 또 복습. 자, 특별한 사정이 있대 없대요? 없대.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 도상경계. 자, 특별한 사정이 있대 없대? 있대. 그러면 실제 경계. 그렇죠. 실제 경계. 자, 그러면 이제 숙제해보죠. 특별한 사정이 있대 없대? 없대. 도상. 있는 경우는 실제 경계.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불러봐요. 중앙. 하단부, 상단부, 최대 만저이, 최대 만수이, 바깥쪽 어깨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요 세 개는 무슨 경계에 따른다? 실제 경계가 돼. 그럼 문제 접목해 볼까요? 높낮이가 없다. 높낮이가 없으면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그렇죠. 6번이 그렇게 연결을 돼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줄 한번 쳐봐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형광펜 쳐놓고 1, 2, 3 형광펜 쳐놓고 뭐에 따라서 결정돼? 소유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거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무슨 경계에 따른다? 실제 경계. 실제 경계에 따라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세 방이 있어서 자,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 어때? X. 요 세 개는 사적 분쟁이 생길 필요가 없어. 사적 분쟁은 1, 2, 3 이것만 생기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갑자기 지문에 등장하니까 여기형을 못 해먹어서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보죠. 높낮이가 없어. 중앙.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서 무슨 경계? 실제 경계, 즉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자, 절토된 부분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상단부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즉 무슨 경계? 실제 경계에 따른다. 자, 이번에는 거기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기타 부분에 대해서 1번이 별표 3개짜리죠.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한 경우는 뭐 하지 않다? 거라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우리 또 이제 복습을 해야죠. 이제 그만 이제 이해하고요. 그러면 요 지문이 나왔을 때 그 옆에 딱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야죠. 자, 그 1번 앞에다가 이렇게. 자,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A적으로 돼야 돼. 되죠. A적으로 되는 거 뭐가 있어? 학사, 공도. 학이 뭐예요? 학장 판결사, 도시개발사, 공공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거기에다 자기가 확인해서 학장 판결에다 공공사업에서 자,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또 그래서 읽어봐요. 학사공도 공공사업에서 8개 지면 꼭 암기를 하라고 그랬죠.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뭔데? 유지. 그거 유지에 대한 강 편쳐놓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그만 이해하고 이제 11월 달부터 지금 4월 달까지 이해를 다 시켜줬으니까 이제 아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원칙 X A적으로 뭐예요? 되죠? 읽어봐요. 학사공도. 학이 뭐예요? 학정판결사, 도시개발사, 공공사업도, 도시군 관리계. 그러면 뭐예요? 공공사업에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뭔데? 유지. 다시 한번. 근데 2번은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를 잡아봐요. 자, 공통점을 한번 잡아봐요. 공통점. 한번 본인이 잡아봐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공통점. 분할이죠. 분할에다 공통점을 동그라미 쳐놔봐요. 분할 찾아서.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자,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이유. 자,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몇 필지예요? 몇 필지? 몇 필지? 뭐가 생겼어? 지상경계가 생겼죠. 여기에다 말뚝박아. 그게 경계점 표지야. 그래서 2번에 올라가서 제목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거기에다 행강편 딱 써놔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 청량할 수 있다. 그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분할이라는 키워드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때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뭐 해야 돼? 분할할 수 있다라는 거네. 청량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기타 2번은 외울 필요도 없는 거야.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거기 거기 1번에 뭐라고 나왔나 봐봐요. 줄을 끊었죠.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사업시의 경계를 결정해서 분할하려면 그때는 뭐예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뭐 할 수 있다? 청량할 수 있다. 왜? 분할을 하게 되기는 분할하면 뭐가 뭐예요? 말뚝을 박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표지? 경계점 표지. 그래서 경계점 표지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경계점 표지야. 이게 말뚝이야. 진짜 빨개. 진짜 빨개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저번에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요일날 촬영하러 잠깐 스튜디오에 나왔는데, 그럼 뭐 옆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여기 빨간 게 2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부한테 그랬어요. 저거 하나 주면 안 돼요. 그래서요. 하나 주면 안 돼. 기억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 주면 제가 훔쳐갈까봐. 그런데 이제 수업 이제 강의하러 촬영하러 들어가서 쉬는 시간에 또다시 나와서 보니까 뭐예요? 감춰놨어. 훔쳐갈까봐. 우리 수강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어. 경계점 표지가. 말뚝이야, 말뚝. 그러면 청량하려면 여기에 말뚝 2개를 받고 청량해 들어가는. 그게 무슨 표지다? 경계점 표지야. 자, 이번에는 그러면 오른쪽 가서 여기 한번 봐봐. 요렇게 분할하니까 뭐 읽어봐요. 요거 지상경계죠. 그러면 요 지상경계를 등록해주는 게 뭐냐? 지상경계점 등록부야. 그럼 1번에 가서 지적소관청 현강편 쳐놔요. 자, 지적소관청 현강편. 자, 토지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 현강편 쳐요. 자, 지상경계야 경계점 좌표야. 그런데 거기 툭 치니까 어디로 가요? 경계점 좌표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야, 지상경계점 등록부야. 그럼 작년에 2.5점짜리잖아. 다음 점 틀린 것.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어때? X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온다고 작년에. 안 들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뭐 목숨을 걸고 그 지상경계를 포인트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상경계가 나오면 무슨 점이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경계점 좌표가 나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 올해는 지적소관청 자리를 시도지사로 우려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이제 봐봐요.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 요거 조심해야죠.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재개 한정한다. 요거 외워놔야 되고요. 자, 경계점 이치 설명도,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그러면 6번에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등의 지목은 행강편 닦아놔요. 7번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이치. 그러면 4번
4번, 5번, 7번은 눈팅을 해놓고 특히 1번 뭐가 들어가요? 서재. 2번은 지번. 3번, 6번은 지목. 그러면 거기 3번의 경계점 좌표는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그러면 문제를 풀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경계점 좌표는 언제나 등록된다. 어때? X. 어디 시행지역에 한정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걸 캐치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목과 관련돼서는 왜 중요하냐? 그 밑에도 하나 써봐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자, 마무리하고 이제 좀 쉬죠. 자, 지목이 등록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배우는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배웠던 오늘 첫 시간에 배웠던 무슨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 자, 세 번째 이제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목도장이죠. 목도장 그러면 어디에 등록돼요? 토지대장. 무슨 대장이죠? 임야대장. 임야대장. 무슨 도? 지적도, 임야도. 근데 너무 목도장에 치중하다 보면 나중에 요 두 개를 생각할 가능성이 뭐예요? 깜빡할 가능성이 커. 그러면 만약에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는 기타 공부지만 뭐가 등록된다?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걸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 박스 문제로 나오면 얼마나 좋은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지목이 등록될 사항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 공부는 목도장이라고 생각하고 자, 기타 공부인 읽어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읽어봐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뭐가 등록돼?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거예요.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거. 자, 이 문제도 모의고사 출제하면 기가 막힌 문제가 나와. 진짜 좋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목이 등록되는 거 읽어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읽어봐요. 부동산 종합공부.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도? 지적도, 임야도.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둘째 시간에는 뭐 했어요? 면적경계. 잘해도 몇 문제예요? 최소 2문제야. 최소 2문제. 최대 몇 문제? 4문제야. 4문제. 이번 시간에 면적과 경계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진짜 공부가 되는 사람, 시험 볼 준비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야.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과는 직선으로 연결한 것. 자, 그러면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높낮이가 없다. 중앙. 높낮이가 있으면 하단부, 절토대부는 상단부, 해면수면, 최대 만저희, 최대 만수희,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자,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 1, 2, 3은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A적으로 되는 거. 학사공도. 공공사업은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자,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겼어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이. 등록 소재지번. 자, 지목 대표적으로 조심하고 경계점 좌표는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목이 등록되는 사항으로 바르게 묶인 것. 지상경계점 등록부,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공부 중에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약식. 정식, 지적임야도는 약식, 원칙은 2문자, 예조건, 자문자. 자문자는 장, 자, 천은. 시험 문제가 나오려면 경계를 풀려면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 봐봐요. 일주일 지나면 경계 그랬더니 경계 멍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자식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본인부터 해오세요. 본인부터 한번 해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느냐? 하루아침에 잘 안 해오져요. 안 해오진다라는 거야. 자주 봐서 우리가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 그럼 벌써 한 페이지가 요약집에서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경계도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면적을 딱 시험 문제 푸는데 면적이 아무 생각이 없다. 요약집에 있는 내용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틀린 거야 벌써 공부.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절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자, 그래서 면적과 경계. 오늘 둘째 시간에는 2문제 아니면 7.5, 5점에서 7.5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지적은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